이번 시간에는 레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릴로그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베릴로그 코드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셀을 통한 합성 방법, 합성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합성된 코드를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랜덤 로직을 구현을 할 때는 주로 VHDL이나 베릴로그 코드로 이제 RTL 코딩을 먼저 하게 됩니다. RTL 코딩된 결과를 합성을 통해서 서킷 구조로 만들어내고요. 그 서킷 구조를 이제 그 레이아웃 제너레이션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requirement로부터 RTL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 RTL 코딩은 저희들은 베릴로그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VHDL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걸 저희들이 신서시스를 통해서 회로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신서시스는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저희들은 오픈소스 중에 하나인 요시스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스를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고요. 합성을 하고 나면 이게 회로 구조가 나옵니다. 서킷 레벨에 이제 서킷 레벨이라는 얘기는 트랜지스터 레벨입니다. 그 회로들이 만들어지고요. 이 회로를 나중에 레이아웃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구현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RTL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베릴로그 혹은 VHDL 문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주로 베릴로그를 사용을 할 겁니다. 베릴로그는 C 언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처음 보시면 어떤 구조로 생겨 있는지 금방 찾으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랭귀지하고 차이는 여기는 하드웨어를 기술해야 되는 랭귀지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입력이나 출력에 사용되고 있는 변수는 딱 두 가지 타입밖에 없습니다. 레지스터거나 와이어거나. 그래서 와이어로 연결하거나 레지스터를 통해서 연결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들을 define 할 때 변수의 빗 크기는 저희들이 정할 수 있지만 그 물리적인 상황은 와이어거나 레지스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와이어와 레지스터의 차이는 기억 소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구동을 할 때 어떤 경우에 레지스터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와이어로 선언을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를 표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논리 출력은 제로거나 1이거나 돈케어거나 하이임피던스나 이 넷 중에 하나를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ERC 에러를 뿌리는 경우가 출력끼리 서로 숏이 났을 때 에러를 뿌리게 되는데요. 베릴로그 안에서는 신호의 강도를 보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몇 가지만 빼면 거의 C 언어와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C 언어와 유사하고 주석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특징이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고요. 그리고 모든 아이덴티파이는 일단 소문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키워드를 얘기해요. 키워드들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바이너리 넘버, 데시멀 넘버, 헥사 넘버, 그래서 BDH를 쓰고요.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어사인을 하게 되면 데이터량을 32빗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드웨어로 코딩을 할 때는 이 비트 수를 하드웨어 물리량을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디폴트로 32빗짜리를 어사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소스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논리 값은 low, high, don't care, high impedance 이 값들이 논리 게이트의 입력 값으로 쓸 수 있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출력 신호들이 원래는 이제 출력이 서로 충돌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VHDL은 저 룰이 없어요. 근데 베릴로그는 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센지, 그러니까 서플라이하고 다른 신호가 부딪히면 서플라이가 이깁니다. 그래서 왼쪽이 가장 강한 신호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약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출력이 서로 충돌했을 때, 둘 다 출력을 내려고 했을 때 누가 이기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베릴로그 키워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들을 하고 혹시 부딪히지 않을까 싶으면 대문자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 시연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어떤 연산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하드웨어 간의 연결을 할 때 저희들이 네트를 사용합니다. 네트워크 그 라인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디폴트 값은 하이임피던스로 되어 있습니다. 네트는. 그리고 벡터로 사용을 할 때는 상위 빛에서 하위 빛으로 가면서 신호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어 네트인데요. 4빛짜리를 이렇게 어사인할 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네트워크가 와이어 혹은 트라이스테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어떤 와이어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워드들 중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레지스터. 저희들이 그 값을 저장을 할 때 사용되는 레지스터에 대한 정의고요. 리얼 넘버, 시뮬레이션, 타임하고 이런 값들은 테스트 벤치에만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합성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보고 여기부터가 이제 키인데 여기 보면 시스템 태스크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변수 같은 것들을 덤프하거나 혹은 컨트롤 신호를 디스플레이하거나 이건 합성되는 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 하면서 중간에 확인해야 될 경우에 사용하는 태스크 키워드들입니다. 항상 달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define이라고 되어 있는 컴파일러 지시인데 백 코테이션 있죠, 그죠?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백 코테이션 이 키워드 시작입니다. 그래서 define이라고 해서 컴파일 할 때 define 할 수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그 컴파일러 지시어고요. 그리고 include 파일, include 할 때 쓰는 거고요. 타임스케일 표시도 있는데 타임스케일은 지금은 그 표시를 할 때는 1나노 단위로 표시를 하고 시뮬레이션 할 때는 cpq 단위로 시뮬레이션 하라는 의미입니다. 디폴트 값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모듈을 define 할 때 여기 안에라 우리가 define 하는 모듈입니다. 모듈 안에서는 입력은 무조건 net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변수로는 안 되고요. 하드웨어 랭귀지는 물리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변수가 네트거나 와이어죠, 그죠? 네트거나 혹은 레지스터거나 값을 저장하거나 저장하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변수가. 그래서 입력은 모듈 쪽에서는 항상 네트나 입력은 항상 네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출력은 네트일 수도 있고 레지스터일 수도 있습니다. 출력 값을 킵해야 되는 경우에는 레지스터로 define 하고요. 아니면 net으로 정의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력이고 출력이고 여기는 입출력되는 포트죠. 입출력되는 포트도 net으로만 define이 돼야 됩니다. 모듈이. 그리고 모듈 바깥쪽에서는 출력은 net으로 받아가야 되고요. 바이디렉션도 net으로 받아가야 됩니다. 아웃풋은. 근데 입력은 net이나 레지스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포트가 연결되고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겨 있는 블락을 베릴로그 코드로 작성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웃풋이 하나 있습니다. Y out, 아웃풋이 있고요. 인풋 AB가 있어요. AB 두 개가 있고요. 들어오게 되면 지금 Y는 와이어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Y1이. 그리고 여기네요. 여기가 와이어로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Y1이. 그리고 B의 낫이 Y1은 B의 낫으로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시면 A하고 Y의 누아로 Y1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Y 아웃이 A와 Y1의 누아로 디파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인풋하고 아웃풋 여기 인아웃은 없네요. 포트가 이제 여기 아웃풋하고 인풋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죠? 인아웃일 때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와이어로 전부 다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출력도 그렇고 입력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와이어로 디파인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레지스터로 선언하면 변수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 테스트를 할 때 시뮬레이션 여기 저기 있나 모르겠네요. QCS가 있네요. 그 시뮬레이션 툴은 저는 주로 이카루스를 많이 쓰는데 QCS를 쓰셔도 되고요. QCS는 원래 그 회로 시뮬레이션 할 때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지원되는 게 스파이스 같은 서킷 시뮬레이션 스키매틱 작업하는 게 있고요. 베릴로그가 저희들 쓰는 거고요. VHDL이 또 디지털 컴포넌트 디파인 할 때 쓸 수 있는 거죠. 베릴로그 A는 다른 데는 잘 안 쓰는데 아날로그 HDL입니다. 아날로그 베릴로그 코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보통 그 시스템 레벨의 회로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이제 이카루스 툴을 사용을 합니다. 이카루스 툴은 iVerilog 툴인데요. 여기 있는 툴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툴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툴을 사용할 때 시스템 환경 변수에 패스를 지정해 놓고 사용을 해야지 나중에 쓰기가 좀 편합니다. 지금 뭐 여기 이카루스 있는 위치를 적어 놨죠. 그죠? 여기에 이카루스가 있고요. 합성 툴은, 요시스 툴은 여기에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시뮬레이션과 합성 툴을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시스템 변수를 설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있는 펑션이 워킹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테스트 벤치 작성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베릴로그 시뮬레이션 할 때 커맨드 창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얘가 시뮬레이션 하고 나서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그렇고 나서 GTK 가지고 웨이폼을 살펴보면 되고요. 지금 요거 보시기 전에 혹시 베릴로그 쪽 그 신텍스를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요 부분이 아이고 얘가 지금 안 따라가지네요. 여기에 가보시면 베릴로그 신텍스를 제가 본 자료 중에서는 가장 짧게 설명을 해놨어요. 말씀드렸듯이 베릴로그가 C원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래서 별로 복잡하지 않은 룰들이니까 필요한 룰은 여기서 사전처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여기 컨트롤러 중에 ALU 쭉 컨트롤하는 부분을 베릴로그 코드로 먼저 작성합니다. 이게 페이즈 1이고요. 그리고 메인 블락을 제어해서 컨트롤 신호 만들어주는 게 컨트롤 베릴로그 코드인데 두 개 베릴로그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레이아웃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큰 블락 하나가 있고 작은 블락 하나가 있어요. 얘를 먼저 할 겁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와서 디코딩 한 다음에 OP 코드를 출력을 합니다. OP 코드에 따라서 OP 코드 2빗을 받아오고 인스트럭션 쪽에 펑션 헤드를 받아온 다음에 이 두 개를 해석을 해서 ALU 제어하는 신호를 내줍니다. ALU를 제어하는 것은 더할지 뺄지 AND 할지 OR 할지 뭐 그런 연산들을 할 때 사용되는 OP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오는 OP 코드, 메인 컨트롤러에서 넘어오는 OP 코드는 2빗짜리입니다. 2빗짜리인데 00하고 01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 카운터, 어드레스 연산할 때만 이 두 개가 뜹니다. OP 코드는 ALU가 메모리 주소를 연산할 때 뜨는 게 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10이 떴을 때는 어드레스 연산이 아니라 데이터 연산입니다. 레지스터에서 나오는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엔다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OP 코드가 01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두 가지는 어드레스 연산에 사용될 때 더하거나 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밑에도 보면 더하거나 빼는 게 있죠, 그죠? 저 더셈과 뺄셈은 데이터를 더하거나 뺄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펑션 코드에 맞춰서 이런 출력들이 나와야 됩니다. 실제 ALU 컨트롤 출력이 나올 때 add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add 할 때 먹스의 몇 번째가 add였어요? 00, 01, 10, 11 여기가 end였죠. 그 다음에 5하고요. 그 다음 adder가 있었죠, adder. 그리고 여기서 메모리에 직접 넘어오는 라인이고요. 이렇게 생겨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add가 나오려면 얘가 일단 10이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맨 첫 번째 게 여기 보면 3빗이죠, 그죠? 3빗. 맨 첫 번째 게 제로면 더셈이고요. 1이면 뺄셈입니다. 투즈 컴플리먼트로. 이게 더하기고 이게 빼기입니다. 그래서 3빗짜리 출력을 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게 코드를 보시면 여기 카페를 안 해왔네. 복사해 봅시다. 랩 1019 페이지 1. 네. 왜 이렇게 느리지? 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코드를 먼저 합성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블락이거든요. 여기 ALU 블락인데 탑 모듈에서 보면 입력으로 받는 게 ALU OP 여기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펑션 코드 여기서 받아오는 게 있어요. 인스트럭션 셋에서 건너오죠. 이 두 개를 받아서 ALU 컨트롤을 세빗을 내줍니다. 그 세빗이 어떤 경우인지를 보시면 처음에 ALU OP 코드가 00거나 01이면 add하고 subtraction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연산을 적어놨죠. 그죠? 어드레스 연산할 때만 사용이 돼요. 메모리 접속호를 해서 주소를 바꾸거나 할 때 사용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10 코드가 넘어옵니다. 10 코드가 넘어오면 펑션 테이블을 봐야 되는데 펑션 테이블이 여기 보시면 그 펑션 테이블의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and 파라미터 define하는 거죠. 변수로 그죠? and sub add sub and or SLT 오퍼레이션인데 개별 오퍼레이션마다 덧셈이면 010, 뺄셈이면 110, AND 오퍼레이션이면 000 들어가고요. 이런 출력을 내주면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블락입니다. 블락 자체는 입력 두 개를 받아서 출력 세 빗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테스트하고 싶어요. 테스트하고 싶으면 테스트 벤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테스트 벤치를 안 넣어놨네요. 그러면 옛날 자료를 뒤져서 테스트 벤치를 가져오면 얘가 테스트 벤치거든요. 올릴게요. 여기 거죠. 테스트 벤치는 여기에서 ALU 오퍼레이션 하고 펑션 코드가 있고요. 여기가 ALU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서 값들을 ALU OP하고 펑션 두 개를 주고 10나노세컨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죠? 그리고 ALU OP를 다시 바꾸고 10나노하고 ALU OP를 바꿔가면서 펑션하고 OP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구동을 해보면 지금 주어진 OP 코드와 펑션에 맞게 ALU 컨트롤 신호가 나오는지 검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번 페이지에 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를 작업을 해야 돼요. 뒤에 덤프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값을 안 주면 있는 변수를 다 덤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 모듈 이렇게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블락이죠. 그죠? 뒤에 가지고 가서 요 모듈에 대한 걸 주게 되면 요 모듈에서 보이는 변수들을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여기 코드를 따라서 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그냥 커맨드 창을 열어서요. 맵 4 네. 여기에 보시면 테스트 벤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i 베릴로그 이건 이카루스 베릴로그일 때 이걸 쓰거든요. 여기는 아무 이름이나 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고요. db.v 베릴로그 코드를 주면 시뮬레이션에서 이 a.vp라는 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생겨 있는데요. 이걸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러닝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 파일이 볼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GTK 웨이브라는 게 이카루스 베릴로그 툴에 들어있는 툴인데요. GTK 웨이브 뭐지? 이게 안 들리나요? 제가 패트를 잘못 걸고 있나요? 아닐 텐데. 패트가 딴 데 있네요. 이런. 여기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 아니면 불편해서 이 버전이 바뀌면서 패트를 갈랐나봐요.
예전에 GTK하고 같은 자리에 저렇게 코드가 있었는데요. 환경 변수를 바꾸고 나면 쉘을 새로 띄워야 됩니다. 그때 이게 실행이 될 때 들어오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네. 왜 안 들어있지? TCL 스크립트 잠깐만요. VCD VCD ALU control cd.vcd 뒤에 타겟을 주면 아마 이게 열릴 겁니다. 여기 안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얘가 입력이었고요. 얘도 입력이었고 얘가 출력이었죠. 그래서 전체 10년 에피코 야, 왜 이게 전체 뷰가 안 되지? 뭐지? 뷰. 이게 주민이 뭐 쿠킹을 안 하죠? 이걸 Shift 4 아니고 이걸 움직여서 보기에는 너무 긴데 와, 왜 이게 주민이 안 먹지? 타임라인 줌투 베스트 핏 여기가 먹어야 된다.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OP 코드가 주어지고요. OP 코드가 00하고 01일 때는 제가 00일 때 어드레스 add 할 때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죠? 에딩 쪽이 나오려면 출력이 010면 썸이라 그랬죠. 여기 110는 subtraction이라 그랬어요. 10 코드면 레지스터 연산할 때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이게 더하기고요. 이게 빼는 거고요. 이게 AND고 여기가 5화인가요? 5화죠. 그죠? 01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SLT. 이렇게 그 먹스 쪽에서 보면 어드레스 쪽이 바이패스하는 쪽으로는 건너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 얘가 어떻게 펑션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릴로그 코드 테스트를 해서 여기 컨트롤러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합성을 할 텐데요. 이 합성하는 과정은 여기에 있는데 베릴로그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걸 최종적인 레이아웃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레이아웃으로 옮기고 그리고 스키매틱을 만들어내고 심볼을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컨트롤러 셀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 컨트롤러 셀을 만드는 작업이 합성 작업인데요. 그 합성 작업을 하고 나면 IR심 가지고 똑같이 ALU 컨트롤러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ALU 시뮬레이션을 했었죠. 그죠? 지금은 ALU를 제어하는 컨트롤러 블락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요.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그 스파이스 가지고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추출해서 스파이스에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동작 테스트 하는 거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베릴로그 코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부분이 요시스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요시스툴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 여기에 그 설명을 해 놓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랭귀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베릴로그 코드를 어떻게 합성해 내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랭귀지 자체가 베릴로그 코드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게 펑셔널한 랭귀지입니다. 어떤 연산을 할 건지. 근데 이 연산을 할 때 이 구조를 어떻게 잡아갈지가 스트럭처럴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스트럭처럴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스트럭처럴 형태로 옮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비헤이비어를 스트럭처로 옮길 때 답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로직을 최적화할 때 제일 처음 배운 게 카노맵 배웠죠. 카노맵은 투스텝 옵티마이저입니다. sum of product 혹은 product of sum 둘 중에 하나를 고르죠. 근데 투스텝 가지고는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멀티스텝 옵티마이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카노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머리로는 하긴 어려워요. 멀티스텝은. 그래서 그 툴을 대부분 다 합성을 하는 과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베릴로그 코드를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과정들이 초기 합성을 하는데 초기 합성을 할 때 이제 멀티스텝 옵티마이저를 씁니다. 멀티스텝 옵티마이저는 신서스 툴마다 굉장히 다양한 그 합성 툴을 쓰는데 저희들이 쓰고 있는 요시스는 그 버클리에서 만들었던 ABC 이 멀티스텝 옵티마이저를 써요. 얘는 이제 그냥 복잡한 카노맵 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던던시를 잘라내고 하드웨어를 최적화하는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그 어떤 스텝을 거쳐서 이제 최적화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그 최적화 옵티마이저 키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합성하는 게 리소스는 많이 먹어도 되는데 속도가 빨라야 되는 경우, 스피드 자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피드는 느려도 되는데 면적을 작게 찾아야 되는, 게이트를 작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최적화 툴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줘야 됩니다. 나는 속도를 원하는지 아니면 면적을 최적화할 건지에 따라서 옵티미제이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을 이용을 해서 그 리소스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과 이제 면적 옵티마이즈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 패스들 최적화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소개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자료는 요시스 툴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걔가 어떻게 최적화해 가는지를 보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최적화할 때 기본적인 컨셉들입니다. 여러 가지 페이지를 거쳐가면서 최적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맵들이고요. 베릴로그 코드를 작성을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블락킹 코드를 쓸 건지 남블락킹을 쓸 건지요. 이 두 개에 따라서 이 두 개는 아예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블락킹 코드는 항상 콘커런트하게 돌아가요. 동시에 돌아가요. 그리고 클락하고 상관없이 하드와이어드입니다. 근데 남블락킹은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 어사인을 할 때 클락이 넘어가야지 클락 바운드리에서 어사인을 해줘요. 그래서 시퀀셜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뭘 사용해야 되는지 주의 깊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건너도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블락킹 코드죠. 여기는 블락킹 코드고 여기는 남블락킹 코드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시스 합성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요시스 쉘에서 합성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처음에 하는 게 베릴로그 코드를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탑블락이 뭔지를 지정해 줍니다. 탑블락이 뭔지. 그리고 여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커넥션 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뽑아줍니다. 이건 이미지 파일이 하나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옵티마이즈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세스 옵티마이저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엘리먼트를 최적화하고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쓰게 되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적화하고 나서 게이트들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요시스 툴 내부에 있는 셀 가지고 합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들이 여기에서 그래프를 찍어내라고 하면 현재 합성 과정을 보여줘요. 자기가 어떻게 합성했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이런 그림들입니다. 어떤 게이트들을 사용을 했는지. 근데 여기 있는 게이트들은 내가 제공해준 게이트가 아니고 자기가 있는 내부에 있는 게이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내가 공급해주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합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마핑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립플랍을 어떤 걸 쓸 건지 플립플랍 종류를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때 멀티스텝 옵티마이저를 거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에
이건 이제 중간에 합성된 결과를 보고 싶으면 이걸 찍으면 돼요. 이렇게 그 show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 그 단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찍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작업할 때는 건너가셔도 되고요. 마지막에 합성되어 있는 베릴로그 코드를 추출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동작하느냐 하면 제가 이걸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에 보시면 이건 테스트 벤치고요. 얘가 합성할 베릴로그 코드고 얘가 탑블락이죠, 그죠? 얘를 합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요시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쉘이 뜹니다. 요시스 쉘이 떠오르죠, 그죠? 보이나요? 이렇게 잠깐만요. 해볼래요? 쉘이 이게 조금 더 낫죠? 지금 요시스 쉘을 띄웁니다. 이렇게. 띄우고 나서 처음에 with 베릴로그 코드를 읽어드립니다. ALU control v 이렇게 하면 베릴로그 코드를 읽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합성하고 싶은 탑블락이 뭔지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ALU 컨트롤입니다. 탑블락을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 작업하는 게 프로세스하고 여기까지 옵티마이저는 디폴트 옵티마이저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프로세스 옵티마이저 그리고 메모리 옵티마이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 보면 스텝이 나와요. 지금 6번 스텝까지 왔어요.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옵티마이저 하고요.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옵티마이저를 하고 그리고 나서 테크놀로지 매핑을 하게 됩니다. 테크맵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 합성이 내부적으로는 다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셀로 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네. 왜 이렇게 느리지? 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엄청 느리네요. 반응을 안 하네. 봅시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중에 여기에 아마 스탠다드 셀들 제공되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D 플립플랍 래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포트 디파인 해놓은 게 있어요. D 래치인데 얘가 D, G, Q가 어떻게 입력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적어 놓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스탠다드 셀인데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 셀에 인버터, 낸드 게이트, 노아 게이트 뭐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입력 출력 핀이 어떻게 생겼고 이게 로직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놨죠. 그죠? 이거는 A 인버터니까 인버터고요. 이거는 노아고요. 이건 3인풋 낸드고 뭐 이런 게이트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이트 리소스를 여기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파일을 합성 툴한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합성을 하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합성할 때 쓰는 리소스는 별로 없어요. 요런 게이트들 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합성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게이트를 가져다 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만들어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이트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D 플립플랍 맵부터 먼저 합니다. 리버티고요. 이걸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map dlatch.v 이렇게 됩니다. map dlatch.v
어. 음. 뭐지? 다시요. 해드리고, 그리고 컴퓨터. 지금은 여기는 ALU 컨트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옵티마이저, 메모리 옵티마이저, 어이야, 옵티마이저하고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옵티마이저를 거치고 텍맵 옵티마이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름이 맵 디레치 이렇게 됐네요. 뭐지 이거는? 이? 얘는 저거구나. 잠깐만요. 여기 걸 써야 돼요. 얘를 해야 돼요. 저건 표준 스탠다드 저걸 써야 될 때고요. 여기 보면 이게 아니라 텍맵 딜레치 이걸로 합성을 하고 그러고 나서 리버티 파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std vill 노타임 맞나요? 키가 파일 이름이 lib notime.lib 이렇게 하면 이때 지금 있는 여기에서 ABC라는 툴이 합성을 하거든요. 합성을 하고 나면 지금 각 셀들을 몇 개 가져다 썼는지를 카운트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이 되고 나면 show라는 명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태를 보고 싶으면 찍으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ALU 컨트롤 합성된 베리로그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합성된 베리로그를 출력을 합니다. 얘가 여기 보면 방금 신서시스 된 파일 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있는 이 코드는 보시면 스탠다드 셀의 연결 구조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베리로그 컨트롤 코드가 있죠, 그죠? 이 코드를 이렇게 합성을 한 거예요. 게이트들의 연결 구조로 스트럭처 형태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로 뽑아주는 베리로그 코드, 이게 새로운 베리로그 코드죠, 그죠? 이 베리로그 코드를 여기에서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려서 여기에서 그래서 합성하는 과정을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뒀는데 이렇게 레이아웃도 만들고 스키매틱도 만들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IRCIM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고 LT 스파이스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성이라는 게 어떤 과정인지를 한번 보시면 합성은 저희들이 그 베리로그 코드로 베리로그 코드로부터 레이아웃을 생성하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었는데요. 베리로그 RTL 코드를 합성을 통해서 서킷 구조로 변환을 하고 서킷 구조로 변환할 때 저희들이 리버티 스탠다드 셀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스탠다드 셀은 나중에 회로의 리소스들, 인벤터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파일이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레이아웃을 합성을 했었는데 레이아웃을 합성을 할 때
실리콘 컴파일러의 컨디션들, 어떤 메탈들을 사용을 하고 또 어떤 스페이스로 할 건지, 여기 있는 값들은 스탠다드 셀의 높이, 그 키 크기와 메탈 라인의 폭 같은 것들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뭐 웨일이라든지 혹은 디자인 룰들, 그리고 와이어 선폭하고 스페이스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줘야지 오류 없이 합성이 돼서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베릴로그 코드를 통해서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또 레이아웃으로부터 스파이스 넷리스트를 추출한 다음 넷리스트를 시뮬레이션에서 포스트 심하는 과정까지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